10월 서울 부동산 시장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. 아파트 값은 역대급으로 뛰고 전세는 아예 씨가 말라버렸다고 하고 아니 어떻게 집값은 폭등하는데 전세는 사라지는 이런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상황을 딱 두 개의 숫자로 요약할 수 있거든요. 바로 이 두 숫자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이렇구나.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첫 번째 숫자는 바로 플러스 1.46%입니다. 이게 뭐냐면 10월 딱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비율이에요.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무려 17개월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진짜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? 자, 그럼 두 번째 숫자는요. 바로 마이너스 22%입니다. 이건 뭐냐? 서울의 전세 매물이 작년보다 22%나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. 아시겠지만 전세는 한국 임대차 시장의 거의 기둥 같은 존재잖아요. 그런데 이 전세가 사라지고 있으니 시장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쪽에선 집값이 폭등하고 다른 한쪽에선 살 집이 사라지는 정말 기이한 상황인 거죠. 두 시장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.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이게 사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딱 이 시점에 한꺼번에 터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폭풍을 만들어낸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. 바로 구매자들의 심리, 그리고 공급 부족 문제, 마지막으로 금리 같은 통화 정책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지금의 시장을 만들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죠. 첫 번째, 구매자 심리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. 아까 그 1.46% 상승률 기억나시죠? 그 통계가 집계된 날이 바로 10월 13일입니다. 그런데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, 특히 대출을 꽉 조이는 대책을 발표한 날이 언제였냐면 10월 15일, 딱 이틀 뒤였어요. 그러니까 그 직전에 지금 안 사면 진짜 영원히 못 산다 하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덮치면서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달려드는 패닉 바잉이 터져버린 거죠. 그리고 발표가 난 이후에는요. 보시다시피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다들 지켜보자 하는 분위기로 확 바뀐 겁니다. 두 번째는 공급 문제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왼쪽 이 높은 막대가 작년 전세 매물이고요. 오른쪽 이 확 낮아진 막대가 올해입니다. 이 차이, 이 22%라는 엄청난 감소가 전세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, 차라리 사자 하면서 매매 시장으로까지 밀려 나오게 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돈의 가치, 바로 금리입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.50%로 계속 묶어두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. 빌리는 돈의 비용이 싸니까 이게 또 집을 사려는 수요를 계속해서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내가 만약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혹은 단기 투자자라면 아니면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각자 입장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부터 볼게요. 일단 긍정적인 걸 보자면 아직 금리가 안정적이라 대출을 활용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이죠.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훨씬 많습니다.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제들이 나중에 내가 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에요. 이건 정말 신중하게 아주 길게 보고 자금 계획을 짜라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럼 혹시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은 어떨까요? 이건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. 지금은 절대 들어올 때가 아닙니다.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못 받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정책이 어디로 틀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요. 거래라 뚝 끊기거나 갑자기 가격이 조정될 위험도 너무 커요.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세입자분들 이야기입니다.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계실 수 있다면
다행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어요. 하지만 문제는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죠.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전세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가격은 너무 올랐고요.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주거 계획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죠. 자, 이렇게 쭉 보니까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. 이날을 기준으로 시장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. 그럼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? 미래를 결정할 확신 변수들을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10월 15일 전후로 시장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. 왼쪽 규제 발표 전에는 분위기가 그야말로 광풍이었잖아요. 그런데 오른쪽 발표 후를 보세요. 일단 지켜보자 숨고르기로 180도 바뀌었습니다. 시장을 움직이는 힘도 예전엔 규제에 대한 공포였다면 이젠 새 규제의 영향 그 자체가 됐고요. 가격도 마찬가지죠. 그냥 막 오르기만 하던 흐름이 이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. 그럼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? 딱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. 첫째, 정부가 내놓은 새 정책이 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? 둘째, 이 지긋지긋한 전세난이 과연 해결될 기미가 보일까? 셋째,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를 움직일까?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다다른 아파트 공급이나 입주 일정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바로 이 4가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.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마구 요동치는 시장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게 과연 집값을 잡는 진짜 해결책이 될까요? 아니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처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까요? 그 해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겠죠.